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 제가 풀이 방법을 살짝 고민했던 8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8번은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도형에서 닮아있는 도형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형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도형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4분의 49, 그 다음에 이쪽에 16. 그래서 T2의 길이는 바로 이 노란색 이 x를 구하는 게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 4분의 49하고 16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계들을 다 표현하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제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푸니까 조금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을 해봤냐면요. 지금 여기 이제 삼각형이 제가 필요한 기호만 쓸게요. D, E, 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D, E, C 요 지금 제가 여기는 동그라미를 표현한 요 두 삼각형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동그라미를 표현한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은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때 이 각도는 90 빼기 x가 되는데 그거를 점이라고 세모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x하고 세모는 두 개를 더했을 때 몇 도? 90도가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지금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세모 옆에 있는 이 각은 x라고 구해내겠어요. 그치? 그리고 삼각형 DEF에서 보면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세모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게? 혹시 그림이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여기는 뭐게? 지금 여기가 직각이지? 그러면은 이 세모하고 내가 모르는 이 각도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지? 네. 그러면 90도에서 세모를 빼면? X? 그렇지. 아, x라고 그치, x.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도 뭐게? 삼각형 DEC에서 뽑을래요? 90도야. x야. 뭐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제가 이 삼각형 DFE를요 잠깐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이때 수직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 F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세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D가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꼭지점이 2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이 F는 4분의 49예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노란선은 DEX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ECD도 얘보다 조금 더 큰 거지? 근데 어떤 관계다? 서로 닮은 관계다. 그래서 여기서 ECD가 되는데 이때 여기가 직각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길이는 여기가 X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16은 바로 CD 16 그러면 4분의 49 X X 16 비례식 세우게 되겠죠? 그쵸? 어떻게 세워요? 수현 이해되니? 네. 그러면 4분의 49대 x는 x대 16 따라서 내 아이 곱은 내 아이 값 같다. 이렇게 식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조금 더 간단하죠? 여러분 비례식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14cm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잘 하셨다면은 오답노트를 하면서도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한 두세 문제 정도만 보고 우리 새로운 기회 나가도록 할게요. 혹시 또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누군가가 24번인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24번 괜찮았나요? 24번 24번 어려워요. 좋아요. 자, 24번은요. 아마 여러분들 해설지를 받아서 이제 조금 놀랬겠지만 해설지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치? 그만큼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문제 자체는 만약에 막 여기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이 명사기에서 필름에다가 해가지고 막 영화관에 뭐 쏜다, 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급급해져요. 그냥 얘는 수학적으로만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는 간략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영상이하고 필름 뭐 그 그림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위쪽에서 본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이 그림 그대로 그려볼게요. 간략하게 그려보면은 영상이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필름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뻗어나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뭐 쏘아진다 이런 거지. 급하게 그려도 선생님 그림 잘 그리지? 네. 좋아요. 자 여기서 제가 위쪽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시선을 이렇게 위쪽에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도형에만 집중하면 되냐면요. 바로 요 노란색 도형에만 집중하면 돼요. 거기다가 여기 살짝 이렇게. 그러면 이 노란색 도형만 집중하게 되면은 어떤 도형이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치? 여기가 영상이, 여기가 필름, 여기가 영화가. 그치?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영상이 렌즈로부터 40cm에 떨어진 곳에 슬라이드 필름이 있대요. 따라서 여기가 영상인데 여기 필름까지 거리가요 40cm.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면 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스크린은 필름으로부터 360.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쭉 걷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리가 360cm. 이런 거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필름의 넓이와 스크린에 비친 영상의 넓이의 비는 그러면 자 어떤 지금 여기서 얘 넓이의 비를 구하기 앞서서 먼저 이 필름 즉 여기 제가 하얀색으로 표현한 이 길이와 필름 여기 영화관에 해당하는 여기 이 길이의 비를 알아야지만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끝나요. 왜 이 각각의 길이의 비를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선생님 대답해. 소연이 대답해봐요. 아 시연이나요? 아닌데? 아 서연이 맞죠? 아저 시험인데. 시연이 그치? 시연이도 대답해봐요. 저는 네. 바보랑.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 저 공부 못해요. 자 닮음에서 길이의 비가 보통 닮은 비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럼 이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세계를 확장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넓이의 비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피의 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넓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치? 그러면 그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길이를 몇 번 곱해야 넓이가 나오는 거야? 2번. 그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직사각형이 이렇게 얘하고 이제 이 직사각형이 서로 닮아 있는데 만약에 얘가 AP, 가로가 AB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에 얘가 1대2 닮음이라면 여기는 가로가 2A, 세로는 2B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닮은 비가 벌써 2배가 됐지. 그런데 길이를 한 번 더 곱하니까 b에서 2b 2배. 즉 길이 비가 몇 번 곱해진 것도 같은 거야? 두 번. 그치. 그래서 닮은 비, 길이의 비를 알아는 얘기는 그 길이의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가 되는 거야. 왜? 넓이는 길이를 2번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부피는 길이를 몇 번 곱하는 거야? 3번. 그래서 부피의 비는요 길이의 세제곱 비에 해당해요. 요걸만 아시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하면 필름과 영화관의 넓이의 비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메모해 주십시오. 넓이의 b는 길이의 제곱에 비이고요. 부피의 b는 길이의 세제곱에 대한 비예요. 근데 아마 중학교 2학년 2학기 정도에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넓이의 b까지는 아마 자주 나오게 되는데 부피의 b는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부피의 b가 가끔씩 나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먼거리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때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네.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 약간 영재교육 쪽 혹은 영재과학고 뭐 이런 쪽에 좀 생각이 있다면은 아마 뭐 사고를 때라든지 수학 때 할 때 부피의 b도 가끔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결국에는 제가 하얀색으로 표현한 이 1번의 길이와 2번의 길이의 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도형의 각각의 점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붙이게 되면은 우리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서로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ABC와 ADE의 닮음비는 40대 400이 되죠. 왜냐면 여기 길이가 360인 거니까. 그래서 삼각형 ABC와 여기다 쓰면 잘 안 보이겠다. 위에다 쓸게요. 얘는 40대 400, 즉 길이비는 1대 10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넓이비는 어떻게 될까요? 1대 100이 되겠죠. 왜냐면 1대 10에 각각 제곱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만 보면 간결하게 풀 수 있다. 아마 요거를 전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배운 줄 알고 제가 이제 좀 쉬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요거 몰랐으면 조금 어렵긴 했겠네요.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좋아요. 없으면 우리 다음 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닮음은 이제 물론 이제 저한테 학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전 선생님께서도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닮음, 합동 이런 거는요 도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닮음, 합동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에 대한 그런 뭐 꿈을 갖고 있다,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아주 잘 다루는 정도로 좀 편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닮음, 피타고라스하고 닮음 이후에 이제 그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138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경우의 수를 공부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용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요,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좋아요. 사건. 그럼 뭘 사건이라고 하느냐? 뭐 이제 뭐 경찰 삐용삐용 하는 그런 사건 말고요. 여기 수학에서 얘기하는 사건은 뭐냐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시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뭐가 나온다? 그치,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과정과 결과가 지금 다 나와 있죠. 동전을 던졌다. 얘가 과정이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래? 앞면이 나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사건이고요. 그러면 동전을 던질 때 무조건 앞면도 나옵니까? 아니지. 동전은 총 면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2개. 그치? 뭐 물론 여러분들 중에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은 동전이 똑바로 서질 수도 있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일단 수학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냥 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동전은 그냥 앞면과 뒷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경우가 총 2가지가 발생하죠. 그쵸? 이 2가지가 발생한다. 즉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어떤 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경우를 총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만약에 아시게 된다면 아마 필수 문제 1번을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합니다. 주사위는요 보통 1부터 6까지의 수로 이루어졌죠. 3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3하고 그렇지, 3하고 다른 분들도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2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2번 유기역수가 나온다. 이번에는 다른 학생이 한번 대답해볼까요? 유기역수는 뭐가 있습니까? 1, 2, 3, 6. 좋습니다. 1, 2, 3, 4. 그래서 경우에 총 몇 가지? 4개.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긴장하십시오. 자, 1-1번은 보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카드 한 장 뽑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소수가 적힌 카드. 소수는 뭐가 있죠? 1부터 12까지 중에서 소수는 없는 거 같아. 아, 자 여기서 말한 소수는 0.0 뭐 이렇게 소수점 뒤에 나오는 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수예요. 죄송해요. 이건 제가 발음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소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수라고 하는 게 뭐죠? 약수를 1과 자기 자신을 갖는 수. 아, 그치? 주원생. 어떻게 친구한테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원생 말해줬잖아. 자, 그래서 그 소수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뭐 있죠? 1, 4, 1, 1이요? 1은, 3, 3등. 3, 네, 5, 5, 7, 7, 11. 11. 그렇지. 그 다음에 한 개가 빠졌습니다. 혹시 이에 빠진 한 개 얘기해 볼 사람? 지금 3, 5, 7, 11까지 얘기하셨어요. 한 개가 빠져있어요. 2. 그렇지. 그래서 소수에서 유일한 짝수는요 2예요. 그 다음에 아까 되게 어떻게 보면 잘 헷갈리셨는데 소수나 합성수 요 부분 처음 배울 때 이거 중학교 1학기 때 나오는 처음 내용이거든요. 처음 배울 때 소수하고 합성수에 대한 정의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요 그냥 단순히 공식이나 아니면 어떤 정의를 그냥 뒤에 중요한 부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 조건들도 꼭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소수하고 합성수는 뭐라고? 어떤 범위에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거기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1은 빼고 나머지 2, 3, 5, 7, 11 총 경우수 몇 개? 5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을 1분 정도 드려볼 테니 필수 문제 2번까지 풀어보십시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저요. 아, 좋아요. 그러면 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아, 필수 문제 2번이 만약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네. 한 2분 더 드릴게요. 그러면. 1-2도 풀어보죠. 네, 1-2도 풀어요. 네네. 필수 문제 2번까지 쭉쭉 푸십시오. 아, 제가 너무 그걸 시간을 촉박하게 드렸나요? 한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 푸셨나요? 네. 네, 좋아요.
우선은 하나하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1번에 2번 5의 배수가 접sun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총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그치? 5, 10 요렇게 두 가지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테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라면 그러면 숫자가 뭐하고 뭐가 나와야 되죠? 1. 그치 1, 2 그러면 1, 2가 나오는 게 주사위 두 개지. 그래서 1, 2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한 주사위가 1 나머지 주사위가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 한 주사위가 2 다른 주사위가 1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이때 이 주사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와 아래 경우를 서로 다르게 측정하셔야 돼요. 따라서 총 몇 가지? 두 가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치면은 2번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4인 경우에요. 차가 4이다. 이런 문제들을 풀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하나하나씩 다 나열해 보시면 돼요. 자, 차가 4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면 먼저 1, 5가 있겠지? 그리고 2, 6. 요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1, 5를 뒤집어서 나오는 거예요. 5, 1. 2, 6을 뒤집어서 나오는 거예요. 6, 2. 이렇게 해서 하나당 두 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총 네 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문제는 그냥 이제 뭐 속칭 하나하나 다 해보시면 돼요. 오히려 2번은 그냥 너 꼼꼼하게 셀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셀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중복이 없거나 아니면 누락하지 않고 셀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먼저 우리 1,500원짜리 음료수 한 개를 살 때 100원짜리 동전 10개와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갖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꼼꼼하게 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0을 써보는 거예요. 즉 100원짜리 동전을 우리가 X개 쓴다라고 해보고요. 500원짜리 동전을 Y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두 개 합친 게 얼마가 된다? 1,500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100x에다가 500y를 더했을 때 1,500원. 그러면 숫자를 조금 더 간결하게 바꾸기 위해서 x 더하기 5y는 10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 보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습관적으로 문제 풀면은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셀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세는 것보다 이 5y에 대해서 먼저 세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Y가 더 크니까. 그렇지. 5y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y가 1, 2, 3 커질 때마다 여기서 5y는 5, 10, 15 이렇게 더 빨리 커진단 말이야. 따라서 y를 먼저 세주는 게 편하다. 그러면 y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0이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y가 0이 될 때는 x는 15가 되는데 x는 총 10까지밖에 못 써요. 따라서 얘는 안 돼요. 그러면 y가 1일 때는 몇일까요? x는? y가 1일 때는 5y가 5가 되니까 x는 10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네. y가 2일 때는 x는 5가 될 거예요. 5씩 줄어들겠죠? 그럼 y가 3일 때는 x는 0. 그 외에 y가 4일 때는 4인다고 생각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총 3가지다. 2번은 1번을 잘 이런 식으로 1번만 잘 풀게 되면은 2번은 금방 나와요. 왜? 동전을 하나라고 써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요 3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 번 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2번은 2가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아하니 그 너무 쉬운 거를 계속 길게 질질 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수다 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네. 아,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그냥 어려워. 아, 그냥 어려워요. 그거는 본인의 두려움일 것 같아요. 혹은 수학을 싫어하십니까? 네, 너무 쉬워요. 아, 하지만 수학은 이제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수학은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수학 혐오하는 그렇지 않죠? 해주세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한 여러분들은 수학을 혐오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혐오할 수 있는 권리조차 누릴 수 없습니다. 태어나요. 자, 그러면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되게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마 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쓰는 얘기가 돼요. 먼저 130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네, 139페이지. 139페이지에는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그 바로 윗줄. 네. 그 바로 윗줄.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바로 다음 줄만 한번 읽어보세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그렇지. 사건 거기까지. 고맙습니다. 자, 뭐라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 자,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요 말부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이거 표시해 주고요.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140페이지. 자, 3번의 사건 A와 사건 B가 뭐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사건 A와 사건 사건 B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그 다음 페이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자, 139페이지와 140페이지는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시라는 말 언제 써요? 혹시 동시라는 말 쓴 적 있나요? 보통 언제 쓰십니까? 동시라는 말. 한 번에 두 개 이상. 그치. 한 번에 두 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라는 게 보통 제가 유축한데 여러분들은 무언가 갑작스럽게 똑같은 시간 내에 두 가지 이상의 사건들이 막 빠바바바바고 연쇄적으로 터졌을 때 그때 와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치?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통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그치? 근데 이 동시에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쓰냐에 따라서 이 수학에서는요 동시에 일어난다 혹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동시랑은 다르게 써요. 그래서 이걸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수학에서 얘기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뭐냐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두 사건이 A, B가 있을 때 이 A하고 B는 A가 일어나면 B는 절대로 못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만약에 A하고 B 사건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쓸 때는 A 사건이 만약에 먼저 일어나면 그 뒤에 B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학에서는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이 있으면 A가 만약에 발생하면은 B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어요.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반대로 B가 일어나면 A는 일어날 수 있어? 없게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배고프십니까?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배고프니까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수업 끝나고 난 이후에 뭔가 밥을 먹으러 예를 들어 분식집에 간다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분식집에서 메뉴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뭐? 미안해요. 메뉴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학원에서 밥을 사준다고 했을 때 대신 너희들은 메뉴 하나만 시켜야 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깔았어. 그러면 만약에 분식집에 메뉴가 여러 개가 쭉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떡볶이를 골랐어. 그럼 떡볶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주사.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분식집에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그 모든 메뉴의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치? 만약에 분식집에서 거기서 5가지 메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5. 그치, 5개. 어떻게 계산했어요?
각 메뉴를 그냥 하나로 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다시 말해 이 A와 B가 만약에 어떤 A가 하나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거나 반대로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덧셈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A가 발생하는 걸 얘기했고요.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139페이지 한번 위쪽 가보실래요? 139페이지 위쪽 가보시면은 우리 사건 A나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뭐 해준대요? 거기에 연산기가 뭐 있습니까? 덧셈이 돼 있지? 그래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표시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건 하나가 발생할 때는 나머지 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사건 하나가 발생하면 나머지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언어라는 걸 쓸 때 수학적인 용어로 막 언어를 막 얘기하지 않잖아. 그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막 AX 더하기 B는 3이랑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 그치? 그치? 그냥 친구들 얘기할 때는 막 뭐 되게 막 재밌는 뭐 대화도 하고 뭐 축구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평소에 동시라는 말을 수학에서 쓰는 용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이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헷갈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뜯어 고쳐야 되냐? 어떤 A하고 B 사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러면 덧셈으로 계산한다. 혹은 얘를 만약에 좀 더 줄여야 된다면 약간 어려운 게 있어서 이 A하고 B의 사건이 둘이 종속적이라면,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얘네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140페이지도 넘어가 볼게요. 140페이지에 문제는 요거 다 설명하고 풀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사건 A하고 사건 B가 이번엔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는지 보겠습니다. 위하고 반대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A, B 상황이 있어요. A, B 사건이 있어요. A 사건이 일어날 때 B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는 서로 독립적인 아이라는 거야. 마치 우리들처럼. 제가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못 가나요? 제가 간 길 여러분들 못 써요? 아니지. 여러분들도 제가 간 길을 갈 수 있어요. 그치? 아무리 뭐 옛날에 뭐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말라고 이런 얘기 했어도 요즘 무서워? 안 밟을 거야? 네 글자? 밟을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야. 아까 제가 예시를 들은 것처럼 어떤 길을 제가 가고 있어도 여러분들 똑같이 제 옆에서 걷거나 앞에서 걷거나 뒤에서 걷거나 상관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적인 거야.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곱셈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뭐 분식집 그 얘기를 했잖아. 근데 분식집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좀 쉴 시간을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PC방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노래방도 갈 수 있고 뭐 아니면 그 공부하고 싶은 사람 도서관도 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식집에서 고를 메뉴와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선택지가 분식집에서는 5가지 메뉴가 있고요. 그 이외에 휴식을 취할 선택지가 3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총 몇 가지의 경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분식집에서는 한 가지만 메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5가지야. 그치? 그리고 그 뒤에 노래방, 도서관, 뭐 이제 PC방 이렇게 3가지가 가능하지.
그럼 얘 세 가지를 서로 어떻게 된다? 해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잖아? 그럼 무조건 PC방 못 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곱하기로 계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하기를 조금 같이 혼용해서 써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라는 얘기는 이 메뉴를 고르는 것과 내가 휴식을 취할 선택지를 고르는 게 서로 영향을 안 주는 상황일 때는 그때는 곱셈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자면 A가 발생하는 경우에다가 B가 발생하는 경우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주십시오.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은 사건들이 서로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사건 하나가 발생해도 남의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다 되면 얘기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다 썼니? 네. 아니 잠깐만. 다음. 물론 영상을 녹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 수업 영상 볼 거예요. 저 봐요. 거짓말하지 마.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한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내 수업 영상을 본다라고 하는 학생이 진짜 진지하게 보는 학생이 한 2명밖에 없었어. 진짜 안 본단 말이야. 저 진짜 봐요. 거짓말하고 있어. 저 진짜예요. 모범생이라서 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내가 테스트 하나 해야지. 괜찮아요. 오늘 영상의 3분 20초쯤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뭐 이런 거 해야지 이제. 네. 와 근데 3분 20초쯤에 내가 허언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막 갑자기 여러분을 혼내고 있으면 어떡해요. 막 아까 얘기한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을 거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흔치 않은데 일단은 좀 놀랍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과연 그 개념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이제 비행기는 여기서 3가지가 있고 기차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비행기는 3가지, 기차는 5가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비행기에서도 뭐 비행기 A, 비행기 B, 비행기 C 뭐 이제 그래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이런 얘기겠지. 여러분들 혹시 대한항공을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나머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못하지, 그치? 그러면 내가 어떤 교통편을 뭔가 선택을 했어. 그럼 나머지 교통편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건인 거지. 그럼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더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에다가 5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총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거 고등학교 수학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저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익숙하게 그냥 들어만 주세요. 뭐 어딘가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합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쉽죠? 네. 쉽지? 그러면 3-1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1분 드려볼게요. 아마 쉴 거야. 1분 안 들어도 돼. 그치? 몇 가지예요? 그렇지, 7가지. 그냥 그 메뉴를 모두 다 고르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골라야 되는 거니까.
있으니까. 우리 이제 아마 고등학교쯤,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있을 때 여기 중에서 두 가지 메뉴 혹은 세 가지 메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배우시면 됩니다. 자, 필수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생각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 6의 배수는 1부터 20까지는 몇입니까? 6, 12, 18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죠. 7의 배수는요 7, 14, 21인데 22는 안 돼요. 2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와 아래에 있는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왜? 내가 6의 배수 중에 한 장을 고르면 7의 배수를 못 고르는 거잖아. 그치? 6의 배수 내에서도 내가 6을 고르면 12, 18을 못 고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 더해주는 거다. 총 5가지. 선생님 쉬운데 왜 아까 주의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부터 20까지가 아니라 일단 여기 이해됐죠? 네, 1부터 20까지가 아니라 1부터 만약에 30까지라고 얘기해 볼게요. 1부터 30까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1부터 30까지는 먼저 6의 배수, 이제 혹시 이 1부터 30까지에 해당하는 거 6의 배수 구하는 거 외운다 아세요? 좋아요. 나중에 지금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썼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어떤 1부터 이제 x까지의 뭐 2의 배수, 3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배수를 구할 때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 x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 2, 3 뭐 이런 걸로 나눈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몫이 배수의 개수예요. 그럼 볼게요. 아까 6의 배수 3개고 나왔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라 20에서 6을 나눈 거야. 그럼 몫이 뭐야? 3. 그래서 3가지. 7의 배수 2개요. 나는 뭐야? 몫이 2. 그치? 그래서 2가지. 그치? 이런 식으로 몫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졸리면 물 한 잔 드셔보세요. 지난 시간부터 조금씩 좀 주무시네요. 나도 잔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심. 넘어질게요. 자, 1부터 30까지야. 1부터 30까지면 6의 배수 몇 개야? 30에서 6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은 5개. 7은요? 몇 가지? 네. 그렇지. 그러면 위에 거에 따르면 그냥 2개를 더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2개를 더해서 9라고 쓰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시간 드려요? 네. 시간 드릴까요? 자, 얘를 한번 나열해보면 6, 12, 18, 24, 30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7, 14, 21, 28 잠깐만 이거 1부터 30까지 하면 된다. 미안해요. 1부터 50까지 할게요. 미안. 다시 할게요. 1부터 50까지면 여기는 8, 여기는 7. 그래서 15가지라고 하면 되는 15가지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더 쭉 나열해보면 30, 36, 42, 48 이렇게 되고요. 35, 42, 49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중에서 지금 위와 아래의 경우 중에 똑같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야? 42. 그치? 그래서 이 숫자들을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은 42를 몇 번 생각하는 것 같아? 2번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숫자가 커질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6의 배수에다가 7의 배수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 최소 공배수는 주어비를 할 때 썼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구할 때는요, 내가 무언가 중복된 게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4번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4-1번 한번 풀어주시죠. 우선은 4-1번도 문제를 푸실 때 일단은 문제에서 구하는 25의 약수와 4의 배수를 하나하나 다 써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하나 다 써봐도 좋아요. 이번 풀어요. 149쪽에 4-1번이요. 풀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40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똑같을 때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머지 사건도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곱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먼저 필수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5번 보시면요. 옷장에 서로 다른 티셔츠 3벌과 바지 4벌 있을 때 선재가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한 벌씩 골라 짝지어 있는 경우의 수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티셔츠 입었는데 티셔츠 또 입을 거예요? 바지 안 입고? 그러진 않을 거지. 그러니까 티셔츠는 하나를 입고 바지는 하나를 또 그냥 입는 경우의 수를 고르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선재가 예를 들어 줄무늬 티셔츠를 입을 때 꼭 바지도 줄무늬 바지를 입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티셔츠를 고를 수 있는 선재가 티셔츠 고르는 경우 수는 3가지가 돼요. 그치? 그리고 바지를 고르는 경우 수는 4가지가 된다. 얘네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 12, 12가지가 되겠죠. 그쵸? 혹은 요게 곱셈이 맞나라는 게 생각이 잘 안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멈추십시오. 박자 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티셔츠는 A, B, C라고 정해놓고 바지는 1, 2, 3, 4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A 티셔츠를 입을 때 바지 입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4가지 짝대기를 볼 수 있겠죠. 그치? B는요? B도 4가지 짝대기 볼 수 있죠. C도 4가지 짝대기 볼 수 있죠. 그래서 4가지가 총 몇 개다? 3가지다. 그래서 3 곱하기 4,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경우의 수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뭔가 짝대기를 읽거나 뭔가 그리거나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곱셈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5-1번 넘어갈게요. 30초 드릴게요. 그만큼 쉽습니다. 30초에 풀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워요. 선생님이랑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한테도 쉽습니다. 그치? 네. 나왔습니까? 몇 가지 나왔네? 54. 예? 18. 18가지. 어떻게 54가 나왔어요? 18. 잘못 봤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기음, 이음, 디귿과 모음은 6개 있으니까 아마 54가 나온 얘기는 숫자를 6구로 잘못 봤나 보네요. 네. 네, 문제 공부해 봐주십시오. 18가지. 쉽죠? 그러면 필수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은 4가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래? 2가지. 네? 2가지요? 아니, 4가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볼게요. 서울, 대전으로 가는 거는 총 4가지. 그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은 2가지 왔어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 약간 이제 뭐 그러니까 난이도 정도 치면 하에서 중하 정도에 있는 문제들을 낼 때 약간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먼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데, 자, 여기서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총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부산까지 가려면 무조건 대전을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는 4가지고요.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는 2가지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이 위쪽 길인 A라는 길을 선택했어. 그럼 A라는 길을 선택할 때 대전에서 부산까지 갈 때에는 만약에 꼭 위쪽 길만 가야 돼요. 얘는 통행이 이제 금지돼요. 이런 일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것과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한다. 그러면 몇 가지? 8가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푸실 때는요, 저처럼 한번 그림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림 한 2번만 그려보잖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거든. 그때는 안 그려도 돼요. 자, 그래서 6-1번은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몇 가지 나왔습니까? 20개. 오케이. 어떻게 그랬어요? 20가지. 5 그렇지. 집에서 학교까지는 5가지고요. 학교부터 서점까지는 4가지. 이해되시죠? 네. 네.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게 계시면 언제든 편하게 얘기하세요. 당연히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웃니?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본인은 잘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질문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실수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웃음은 해도 되나요? 비웃음 해도 되나요? 실수가 비웃음이에요, 선생님. 자, 그러면 필수 문제 7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주사의 A, B를 동시에 던질 때 A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B는 약 6의 약수의 눈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서는 A는 짝수의 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총 2, 4, 6에 해당하는 3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B는요, 6의 약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 2, 3, 6.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A와 B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로 계산한다? 곱셈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3 곱하기 4, 12가지. 오, 판단 아주 잘하시네요. 7-1과 7-2, 그러면 7-1과 7-2를 풀어보시는데 7-1은 제가 답을 말씀드릴 거고요. 7-2는 여기 오른쪽부터 제 기준 왼쪽부터 우리 왼쪽부터 차례대로 쭉 답변을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얘기해 주실 거예요. 풀어보십시오. 1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7-1번은 몇 가지 나왔습니까? 4가지. 4가지. 좋습니다. 혹시 4가지 말고 다른 가지 수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죠? 왜 4가지가 나오냐? 먼저 동전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동전끼리는 얘네들은 0을 미칠 수가
앞이 나오면은 다른 하나는 뒤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하나가 뒤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하나는 무조건 앞이 나오게 되는 요 두 가지만 존재하게 돼요. 거기다가 우리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2 이하의 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이나 2만 가능해요. 따라서 2 곱하기 2 해서 총 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럼 7-2번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번 일단 정답 뭐로 나왔습니까? 1번 D 4요. 왜 4죠? 2 곱하기 왜 2 곱하기 2입니까? 한 개, 문제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질문을 압력 질문 두 가지니까. 그렇지. 아우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답변해 보세요.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12가지? 왜 12가지를 생각하시나요? 한 개 던질 때 1, 2, 3, 4, 5, 6, 6가지 있고 네. 두 개 12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사위 두 개가 서로 동시에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그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동시에 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동시에 일어날 때는 덧셈이에요, 곱셈이에요? 아 곱셈? 그렇지. 곱하기 6을 해야 그렇지. 진짜 바보. 자. 아니야, 나 정말 천재야. 정말 진짜. 천재가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배워나가는 단계니까. 근데 아주 잘 헷갈렸어요. 지금 헷갈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잘했습니다. 자, 왜 36까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시에 던질 때가 그 우리가 판단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얘랑 다른 의미예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주사위 A와 주사위 B가 있을 때 주사위 A하고 주사위 B의 결과는 주사위 A를 던졌다고 해가 주사위 B를 못 던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6 곱하기 6 되는 거야. 마지막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2. 12가지. 아주 좋아요. 왜 12가지 생각하셨습니까? 동전 한 개 던질 때 경우의 수가 2가지고 그렇지. 주사위는 6가지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몇 회에서 그렇지. 그래서 2 곱하기 6해서 12가지. 아우 잘했네요. 이렇게 웃기냐?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42쪽부터 143쪽까지는 숙제로 내드릴 거고요. 이제 좀 쉽시다. 149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149페이지만 하면은 제가 조금 쉬는 시간 들어올게요. 아, 그리고 숙제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숙제는요. 기다려보십시오.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 어디가 개념으로 뒤에가 유형이 됐지? 이렇게. 숙제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표시 한번 해주세요.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네?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응? 각오해. 하나 하면 좋겠다. 그 말 뜻은 안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표현이고요. 아니,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우가 안 할 것 같다는 거. 안 할 거야? 네. 그치, 해야지. 저는 맨날 수영 핑계로 안 하거든요. 수영하십니까? 네. 이야. 내일 포기했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 수영하는지? 같이 다녀요? 아니요? 얘 맨날 수영한답시고 킥 테스트 빠져요. 뭐? 어,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제가 149페이지는 우리 개념의 149페이지는 제가 좀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풀다가 만약에 시간 관계상 못 푸는 문제는 다 숙제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표는 조금 쉬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저하고 같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유형표는 꼭 한번 숙제를 해보십시오. 142하고 143도 좀 쉬울 거예요. 난이도도 좋습니다.
149페이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문제 중에서 먼저 1번부터 4번까지는 한번 지금 풀어보십시오. 제가 시간 드릴게요. 그래요. 149페이지에 1번부터 4번. 개당 1분씩 해가지고 4분 정도 들어볼게요. 근데 또 이제 오늘 수업하면서 계속 느끼는 점이 여러분들을 맡기 전에 제가 좀 들었던 게 여러분들을 이제 중학교 1학년에는 연거부반으로 이렇게 조금 잘 데려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영어부가 아니야? 네네 그게 뭐예요? 가장 높은 반 아, 네, 가장 높은 반으로 데려갈 정도의 소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들었는데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2학년의 개념을 이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에 좀 자부심을 갖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 분 뒤에서 할게요. 나영이. 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한 개를 꺼낼 때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소수는 2, 3, 5,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4가지. 잘 나왔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 동전 2개와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이번 지금 상황에서 문제 풀 때는요, 저는 요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2번 문제 풀 때 만약에 뭐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얼마나 꼼꼼한지를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방정식처럼 풀었지만 표를 그려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에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 표를 어떻게 그리느냐 10원짜리와 100원짜리 이렇게 표를 그리고 얘를 몇 개를 썼을 때 전체는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계산해 봐도 돼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뭐 물론 제가 100원짜리를 밑에서 쓰긴 했지만 100원짜리를 먼저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를 10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울 사용해 본 적 있나요? 학교에서? 저울에 양팔저울 같은 거 썼을 때 추를 가벼운 거 돌립니까? 무거운 거 돌립니까?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줘요. 추를 무거운 거 돌려요? 가벼운 거 돌려요?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돌려요? 왜 그럴까요? 무거운 거부터 먼저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가벼운 걸로 조절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가벼운 것부터 올리게 되면은 나중에 무거운 걸로 조절이 안 돼요. 혹시 양팔저울 써본 적 없어요? 네.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잘
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 앞에 건 잊어주세요. 그냥 100원짜리부터 먼저 쓰는 게 전체 금액을 좀 더 빨리 맞추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먼저 우리가 이제 각각 한 개씩 이상 사용하여 썼을 때 먼저 3개, 2개 다 쓰는 것부터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3개, 2개 쓰게 되면은 320원. 그 다음에 3개, 1개. 그러면 310원. 3개, 0개. 그러면은 300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여기서 무조건 1개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3개, 1개 같은 건 우리가 카운팅 하면 안 된다. 그치? 그럼 바로 2개, 2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2개, 1개. 넘어가고 1개, 2개, 1개, 1개. 이런 식으로 세서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이렇게 세개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6가지가 나옵니다. 괜찮죠? 3번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넣는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A, 나중에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2에 더하기 B가 판이 되는 경우의 수. 혹시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혹시 다른 번호 나온 사람? 없어요? 좋아요. 2번. 왜 2번이 되냐면 여기서 A, B는 A가 1일 때 B가 6, A가 2일 때 B가 4, A가 3일 때 B가 2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보시면 정답 몇 번 뭐 나왔습니까? 5. 다른 분 한 분 계십니까? 좋아요. 정답 5가 맞습니다. 왜 5가 나오냐면 케이크 3종류, 아이스크림 2종류, 빵 4종류 중에서 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빵은 그냥 애초에 그냥 필요 없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케이크를 먹게 되면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거지. 아이스크림 먹게 되면 케이크를 못 먹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더하기로 계산해줘야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25. 아주 잘했어요. 그럼 5번은 제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 보면은 1부터 30까지 자연수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5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적힌 카드의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제가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5의 배수나 9의 배수를 하나하나씩 구해봐도 상관없지만 제가 어떤 1부터 30까지 중에서 5의 배수를 경우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한다? 큰 숫자에서 5로 나눕니다. 그치? 그래서 30에서 5로 나누고 그때 생기는 이 몫이 바로 개수다. 그래서 6개.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할 점은 항상 이때는 시작이 1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에 큰 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30까지 9의 배수는요. 30을 9로 나눠요. 그러면은 이때 몇 개? 몫은 몇이에요? 39로 나누면 몫 몇이에요? 몫이요? 3. 그치?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5의 배수는 6개, 9의 배수는 3개. 그래서 얘네 2개 더하면은 맞을까? 얘네 2개 더하면 맞습니다. 그치? 그러면 왜 맞을까? 여기서 겹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5의 배수하고 9의 배수가 겹치는 가장 작은 숫자는 5하고 9의 최소 공배수지. 그럼 몇이야? 그치? 그 45라는 숫자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어서 2개 더해서 9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에 서로 다른 국어책 2권과 영어책 2권, 수학책 5권이 꽂혀있다. 이 중에서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 각각 한 권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국어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죠? 그렇지. 그리고 각각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영어책도요 2개, 수학책도요 얘는 5개. 그래서 국어책은 2개, 영어책은 2개, 수학책은 5개가 있는데
이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을 각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아니면은 영향이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책을 선택할 때 영어책이나 수학책은 선택 못해요? 아니지. 그러면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판다. 요거 판단만 잘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총 20가지. 마지막으로 7번은 시간 들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적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49쪽은 숙제가 날아가는 거네요. 풀었어? 아니요? 잠깐만요. 풀었어. 풀었어요. 좋아요. 다음 몇 가지 나옵니까? 7가지. 혹시 7가지 말고 다른 건 나온 사람? 무려 붙이고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왜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냥 보이는 거였어요. 그냥 보이는 거? 아,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보이는 거대로 계산하면은 문제가 제발 그렇게 해서 풀어줘라고 해가지고 틀린 거랑 아주 어찌 보면 잘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다시 한번 논리를 잘 잡고 가야 됩니다. 먼저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A에서 D까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A에서 D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그래서 A는 항상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A는 B를 거쳐서 D로 가거나 혹은 A는 C를 거쳐서 D로 가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치? 다만 여기서 A에서 B까지로 가는 데는 몇 가지예요? 대답해 주실래요? 몇 가지예요? A에서 B까지는? 두 가지. B에서 D까지 가는 데는? 아무나 대답해 주십시오. 두 가지. 그러면 A에서 좀 이렇게 BD로 거쳐서 가는 경우에는 총 4가지가 되겠지. 2 곱하기 2에서. 그치? 여기서는 곱으로 간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데몇 가지예요? 3가지. C에서 D까지는 1가지. 그래서 곱으로 간다. 3가지. 그러면 이 4하고 3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위에 4가지하고 아래 3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B로 먼저 갈 거냐 C로 갈 거냐 얘네 차이인 거거든? 그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B로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C로 갈 수 있어? 아니요. 안 되지. 그러면 C로 가겠다고 할 거야. 그러면 B로 갈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더해주기. 따라서 요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15분도 안 남았다. 뭐 어쨌든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숙제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해보시면 내나가 아니라 빌려줘 라고 해줘요. 네, 샴푸 안 써서 샴푸 안 돼. 자, 그리고 오다노트 쓰신 분은 오다노트 저한테 지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한테 돌려드릴게요. 내나라니 내나가 아니라 오다노트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오다노트 다음 시간에 꼭 갖고 와요. 응. 오늘 아스민한테 줘. 고맙습니다. 형 때문에 공부하는 게 떨어졌어. 공부 안 해야 돼. 선생님. 네, 세상이 숙제 해도 돼. 네, 좋아요. 혹시 괜찮으면 펜 아무나 한 명만 빌려줄 수 있나요? 아, 고맙습니다. 박수 받을게요.
테스트 제가 깜빡. 기준 깨달아주세요. 어? 이 테스트 쉽게 해주세요.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단원 평가보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오늘은 기초적인 것만 알면 다 맞을 수 있도록 낼게요. 와.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각자 숙제하시는 거 궁금한 거 언제든